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우리 현재 이 22대 국회죠. 최고령자가 누굽니까? 뭐 단연 박지원이 되겠죠. 박지원은 원래 나이가 82세인가 이랬죠. 82세. 우리 나이로 83세. 한번 볼까요? 82세 맞네요. 1942년생입니다. 진도군 고군면,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이제 젊을 때 이제 미국 이민을 갔었죠. 미국 뉴욕 거기서요. 한인회 회장을 했었죠. 한인회 회장 박지원이 그걸 이제 계기로 나중에 김대중과 연결이 되면서 일약 이제 이렇게 국내 들어와 가지고 역 뭐 귀경이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뭐 출세한 인물 1호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시민권자들 혹은 미국의 영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박지원 모델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요. 그런데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경재 의원, 전 의원 정도. 주로 이제 좌진영에서 민주당 쪽에서 이제 이렇게 몇몇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 일부 있었지만 거의 이제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인데 경남지사를 했던 그 인물, 그 사람도 미국에 있다고 왔는데요. 기억이 안 나네, 이름이. 뭐 그런 몇몇 사람. 이쪽 이제 우파 쪽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때 과기부 장관으로 임명했던 사람, 그 사람이 그야말로 입지전적인 인물인데 미국 가서 성공한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뭐 과거 뭐 험되는 이야기 하나 터지자 뭐 그냥 그 사람은 사회 사퇴를 하더군요. 바로 몇 집도 좋아야 됩니다. 정치를 하거나 누군가로부터 비판을 받는 자리에 이제 서게 되면은 제1의 어떤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 맷집입니다. 맷집. 맷집 약한 사람은 정치하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공직자가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청문회를 거치는 자리는 못 가는 거죠. 자, 어쨌거나 그런 것들이 기억납니다. 근데 이 박지원이는 과거 전두환 대통령 때는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 미국 갔을 때 엄청나게 또 빨았습니다. 그야말로 뭐 위대한 분 오셨다는 식으로 그냥 뭐 피켓 만들고 막 난리를 쳤죠. 그랬던 이 박지원이가 요즘은 뭐 완전히 저쪽 이제 종북 인사처럼 되어 있고 실제로 종북적 행위도 많이 했고요. 김대중과 연결되면서 완전히 그쪽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그냥 몸부림치는 인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지원의 생각은요, 이렇습니다. 일단 자기가 살아야 되겠다. 내 나이 벌써 82세, 83세다.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겠죠. 인생 막장 드라마를 말년에 만들면 정말 비참하겠죠. 그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박지원이는. 국정원장을 잠시 했잖아요. 이제 그게 사실은 박지원을 잡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큰데요. 그래서 박지원은 일단 자기 자신이 살아야 되겠다. 그러자면은요, 정권의 향배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만일에 현재 국민의힘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면은 박지원이는 결국 사법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정권 안에서도 그게 이제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 질질 끌 겁니다. 본인이 또 국회의원 아닙니까?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죠. 자, 그런데요, 정권이 국민의힘 쪽에서 다시 재집권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의탁할 수 있는, 자신이 이제 믿을 수 있는,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정권을 갈구합니다. 그래서 이 박지원이는 딴 거 없어요. 누가 차기 정권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이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차기 주자에 대해서 지금 이 박지원이가 그동안 했던 워딩을 제가 쭉 알고 있습니다만, 이재명 쪽에 지금 기울어져, 엎어져 있죠. 원래 이 사람은 이재명 뭐하고 관계없어요. 이재명하고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인물이거든.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킹메이커 역을 지금 자임하고 있고, 그래서 될 사람 쪽에 이제 밀어줍니다. 누가 더 중요하냐가 아니에요. 누가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해요. 정치판에서는 이거 허다합니다. 처음에 어떤 사람 좋아서 이제 지지했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빠져나가는 사람은 부지기수입니다. 그거 당연한 겁니다. 이게 결사체로서 뭐 운명 공동체 그런 게 아니거든요. 다 자기 살 길 찾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고요. 그래서 박지원이는 지금 고르고 있는데 고르는 사람이 현재는 이재명으로 거의 압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막 이렇게 두드러졌을 때 그때는 이재명 말고 다른 카드도 생각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좀 했거든요. 김경수 이야기도 했고 김동연에 대해서도 뭐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조국에 대해서도 이렇게 지켜보는 듯한 그런 스탠스였었거든요. 그런데 돌연 요즘 와가지고 이재명 지지율이 떨어지지 않았다. 1심 선고 중에 한 개는 유죄 선고 났지만 다른 한 개는 무죄가 났다. 자, 이런 식이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이재명 나름으로 그 변호사들이 빵빵하잖아요. 거기도 대응할 것이다라고 봐서 그런지 요즘은 이재명 쪽으로 다시 엎어졌어요. 이재명 말고는 대안이 없다. 그 누구도 지금 못 따라온다는 거죠. 사실 재판 2개 있고 난 이후에 나온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이 압도적인 1위잖아요. 떨어지지도 않았어, 지지율이.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박지원이는 이 나름대로 이 모사 아닙니까? 꾼인데요. 결국에는 이재명 쪽에 이제 줄을 대고 뭔가를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이제 박지원이고요. 그 박지원 관련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뉴스가 있네요. 박지원 윤 대통령 김옥겸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에 있다. 성공할 것 같다. 새 업둥이를 하나 찾았다. 그 사람은 바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용 현재 한국은행 총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을 아마 대통령이 세울 것이다. 이 사람을 민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뭐 홍준표다, 뭐 오세훈이다, 뭐 이런 카드를 만지작거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 여러 가지 이야기로 이게 전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로 이 지지율이 안 올라오니까 한동훈을 이기지 못하잖아요. 윤 대통령의 선택은 한동훈은 아닙니다. 이거는 명확해요. 이거는 뭐 저 아니고 좌파에서도 그렇게 보고 오히려 실망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동훈이 올라오는 게 좋은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너무도 흠이 많다 하더라고. 한동훈은 까면 바로 무너진대요. 한동훈은. 원래 한동훈은 하얀 이미지거든요. 깨끗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때리면 바로 무너져요. 원래 이게 흙탕물에 놀던 사람은 때려도 잘 안 무너지는데 한동훈 같은 스타일은 금방 무너집니다. 그걸 이제 고려해서도 저들이 지금까지 한동훈의 아킬레스건은 건들지도 않았어. 그 처가 쪽, 그 자기 이제 친가 쪽, 자기 아버지 뭐 부친 그 사업가, 기업가잖아요. 그분도.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엄청난 어떤 그게 있어, 이야기가 있어요. 그걸 그들이 다 알면서도 한마디도 거론 안 하고 가만히 그래 정해놓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동훈 지지자들도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거나 이 박지원의 입에서 이래 충격적인 말이 나왔죠. 내용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 이런 건데요. 박지원 용산 친윤 포스트 한동훈 찾는 중인데 외부 영입 가능성 높다. 그게 바로 이창용이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벌써 오전에 이거 일찍 논평을 한번 했어요. 갑자기 이창용이가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 올라왔잖아요. 대선 주자 여론조사. 거기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박지원 검색해 보면은 이런 게 떠요. 노컷뉴스 윤 대통령 김옥겸 프로젝트 성공할 듯 새 업둥이로 이창용. 업둥이라고 한 이유는 뭐 알겠습니다. 대통령 치고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죠. 특히 보수 대통령은요. 박지원 특검은 최고 통치권자 김건희 여사가 결심해야 결정된다. 박지원 윤건희 정권 한동훈 꽃 몰아낼 것. 박지원 특검은 최고 통치권자 김건희 여사가 결심해야 결정된다. 이런 헤드라인이 쫙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도발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를 묶어가지고 공격을 하는 이유는 알겠죠. 이들이 탄핵을 하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아까 제가 어떤 영상을 올렸더니 누리 PD 탄핵을 막아야 돼요. 탄핵 이야기하세요. 이러는데 탄핵 겁낼 거 없습니다. 탄핵은 아니고 진짜 윤 대통령이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특검이죠.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하게 되면요 그냥 망합니다. 완전히 그냥 정권이 붕괴될 거예요. 사실 탄핵하기 전에 특검을 하려고 하는 거죠. 특검을 해가지고 매일같이 1일 보고를 하거든요. 1일 리포트 기자회견 같은 걸 한다고요. 특검이. 거기서 그냥 그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카드라를 막 이렇게 던지게 되면 그냥 끝납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제가 볼 때는요. 콘크리트 붕괴돼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진짜 헌법재판소도 지켜주지 못할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냥 쏠릴 수가 있다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당했을 때처럼 여론 선동을 통해서 완전히 최순실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지. 이 김건희 여사를. 특검이 가장 무서워요. 특검이.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거 납득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왜 특검에 목을 매는지. 다른 특검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김건희 여사 특검입니다. 이걸 갖고 11개인가 지금 올려놨죠. 조국 혁신당에서 그 특검 재료로 11개를 올려놨는데 한 인간의 전체를 다 도륙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확인 안 된 이야기를 던지기 때문에 재판이 아니잖아요. 이 특검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들은 재판이 아니라고.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데도 막 던집니다. 던지게 되면 우리 언론은
그걸 받아가지고 봐라 말이야. 끝났어. 이런 식으로 그냥 도배를 해버린다고요. 그럼 윤 대통령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방어가 안 됩니다. 그냥 무너집니다. 박근혜 대통령 콘크리트가 최소 20은 된다 그랬는데 그대로 무너져가지고 4% 나오잖아요. 지지율이. 그래서 지금 탄핵은 그렇게 시급한 상황이 아니고요. 특검을 막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어쨌거나 여기서 가장 이제 주목되는 게 노컷뉴스의 김옥겸 프로젝트 성공할 것 같다, 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박지원 용산 친윤 포스트 한동훈 찾는 중이다. 외부 영입 가능성 높다. 이게 이제 이창용이다 이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이창용이라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많죠. 도대체 이 사람이 뭔데? 한국은행 총재고요. 이 방면에서는 소위 이제 경제 이쪽 그리고 그 금융통화 이런 쪽에서는 이 사람을 천재로 이렇게 봐줍니다. 한덕수 총리의 이제 후임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 카드는 완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그야말로 신의 한 수도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서 현재 그 국정 운영의 탄력을 받기 위해서 새로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되는 트럼프와 합을 맞춰야 되는데 최적의 인물이 바로 이 이창용이라 그러네요. 이 사람은 트럼프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들, 트럼프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과 많이 안 돼요. 특히 경제 쪽으로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명운을 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주요 정책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창용보다 더 지금 확실하게 좋은 카드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이걸 알고 굉장히 매력을 느낀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박지원이 말로는요, 용산과 친윤계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몰아내고 포스트 한동훈으로 맹종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창용이다. 외부 영입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걸 이제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떠들었는데요. 그러면서 한동훈을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이 나 때문에 출세해서 이 자리에 왔으면 충성해야지 덤비는 양 용서를 못한다 뭐 이런 말도 했네요. 그러면서 한동훈 축출을 의미하는 이른바 김옥겸 프로젝트가 현재 작동 중에 있다. 이제 조만간 성공할 것 같다. 이 성공한다는 의미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한동훈의 당 이탈, 그러니까 탈당을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다른 의미에서는 일단 사퇴, 당대표 사퇴 후에 한동안 잠적하는 카드도 있겠죠. 그 두 개가 일단 거론되고 한동훈 측에서 보면요. 한동훈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야 천만에 그런 거 없어. 한동훈은 물러서지 않아.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싸운다라고 하죠. 그래서 용산을 이긴다, 꺾는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하려면 한동훈의 그 지지율이 대선 주자 지지율이 좀 올라와야 되거든요. 안 올라오잖아요. 이재명과 이 지지율이 더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변에서 국회의원들이 모이질 않아요. 저러면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도 눈치를 지금 살피고 보고 있는데 홍준표 뭐 오세훈 등등도 지금 지지율이 안 올라오지만 한동훈도 마찬가지다. 전부 다 고밥의 고나물이다. 원오브댐이다. 다 희망 없다. 다 버릴 거예요. 다. 국회의원들은 되는 쪽에 씁니다. 윤석열이라고 하는 뭐 정치인도 아닌 검사 출신에게 다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 당시 한 명 빼고 다 갔어요. 그쪽으로. 한 명 맞을 겁니다. 한 명 아니면 두 명인데요. 야, 그게 뭐 무슨 인연이 있어서 갔겠어요? 지지율이 높으면 다 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한동훈도 지금 지지율 효과를 못 내는 거지. 이 상태에서 지금 뭐 완전 주저앉은 상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래 지지율이 꽤 높았잖아요. 이재명과 비슷했는데 그냥 꺾여가지고 숨을 못 쉬고 있다.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동훈이 들이받아가지고 윤 대통령을 꺾고 이 보수의 대세가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수에서는 황태자로 한동훈을 생각했지만 지금 하는 걸 보니까 간동훈, 국민 간도 보고 윤건희 간도 보기에 한동훈 가지고는 어렵겠다라고 판단. 지금 엎둥이를 찾고 있다. 이게 이제 박지원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창용 총재가 이례적으로 노동 문제나 농수산 문제 등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자꾸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상하다. 내 촉으로서는 저거는 이상하다. 이례적이다라고 이제 봤다라는 거죠. 그러자 마침 언론이 총리 후보로 이창용 현재 한국은행 총재를 거론하고 보도하고 그걸 보면서 무릎을 탁 쳤다 그러네요. 아, 이게 바로 그거구나. 정치권에서 이제 조만간 이창용 이야기가 많이 나오겠다. 총재가 총리 또는 여당 대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창용에게 여당 대표 쪽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만 자, 이창용이라는 인물을 앞으로 많이 거론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총리 카드가 유력하겠죠, 총리 카드가. 여당 대표가 되려고 하면은 이게 너무도 험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동훈이라고 하는 현재 어쨌거나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한동훈에 대한 압박 이제 본격화되겠네요. 아마 사정의 칼도 아마 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찰 혹은 검찰을 내세워 가지고 한동훈을 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한동훈을 깨끗하다고만 보는 사람은 아직 반만 아는 거예요. 그 뒤를 전혀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그것도 그렇지만요. 한동훈은 현재 당 안에서 자신의 외연을 넓히지 못했어요. 지지율이 정체가 되면서 국회의원들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특검 관련해 가지고 지금 한동훈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국회의원들 8명 정도가 따라가겠습니까? 많아야 한 3명 정도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